봅시다. 자, 제 이제 1장 가설공사입니다. 제 1장에 3절 적혀가 있는데, 이 이제 3절이라 적혀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선생님들 책에는 우리 지금 교재, 용어 설명 교재를 뜰차가 지금 1장 2절이 없죠. 이제 만약에 학원에서 이제 다시 책이 나올 때 그때 이제 2절이 원래 공정관리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이제 순서가 바뀐데 지금 이제는 그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공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공사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는 게 1장의 3절, 이제 가설공사의 종류들라는 겁니다. 가설공사. 자, 가설공사들아. 가설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가설공사입니다. 가설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선생님들이 답을 생각할 때 두 개만 생각하면 되겠더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암기를 하시고요. 설치 기준은 서술에서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는 설치하고 해체 시의 유의사항이더라. 설치와 해체의 유의사항이더라라는 겁니다. 유의사항이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설의 종류예요. 가설 계획의 종류입니다. 가설 계획. 가설 계획이더라라는 거예요. 가설 계획이 뭐가 있더라? 공통 가설하고 직접 가설이 있더라. 직접 가설이 있더라. 공통 계획 가설과 직접 가설 계획에 대해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요 두 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공통 가설 계획하고 직접 가설 계획이더라라는 건 요 종류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 이제 주력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요 이상은 이제 시험에서 물어본 게 이제 장판지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 외에는 별로 딱히 중요한 건 없더라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가설공사의 종류입니다. 가설공사 종류에 대해서 보겠더라. 종류. 자, 가설공사의 종류를 알기 전에서 먼저 소님들 한 개 이제 알아야 될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비계하고, 자, 이제 이거 하나는 그냥 옆에다 그냥 번외로 적어가지고 외워둡시다. 비계입니다. 비계하고, 안전시설물. 비계와 안전시설물. 시설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안전시설물, 물건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자재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속품에 대한 안전율이 들어요. 안전율이더라라는 거. 안전계수라고도 하고요. 요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죠? 그 종류들을 구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안전율을 보면요. 안전율.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제일 먼저 인장자재가 있고, 휨자재가 있고, 인장자재. 휨자재. 그 다음에 압축자재. 그 다음에 하나가 전단자재가 있더라. 전단자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자, 여기서 안전율 자체가 2233이에요. 2233이더라. 2233. 저거 하나는 좀 알아둡시다. 알아두시면 좋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재가 나오면요. 무조건 서술에서 자재가 나오게 되면 가설 자재, 그게 뭐든 좋아요. 동바리도 좋고요. 또 뭐 있습니까? 낙하물 방지망도 좋고요. 전부 다 뭡니까? 가설 자재들이죠. 나오면 써라는 거야. 안전율 써라는 거야. 저기에 안 걸리는 건 없으니까. 무조건. 어떤 자재든 힘을 받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저거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저게 이제, 다른 기술사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저런 거 적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더라. 자, 가설공사에서의 종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가설비계가 있더라. 가설비계가 있더라. 비계. 자, 가설비계에서는요, 제일 먼저 이제 강간비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강간비계가 있더라라는 거. 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강간비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각각의 이제 지금 강간비계, 강간틀비계, 시스템비계, 이동식비계, 달비계,
말비계가 있는데 이걸 뭐 다 외우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비계의 종류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뭐 종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는 거는 맞는 말이고요. 이거에 대한 그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2개 이상이 뭘 해야 되냐면 설치 기준을 외우셔야 돼요. 설치 기준은 기본적으로 3개 외우면 very very best고요. very very best고 그 다음에 2개 정도만 기본적으로 암기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2개 정도는 암기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2개는 암기를 해라라는 겁니다. 2개는 암기를 해라. 그럼 왜 2개만 암기를 하려는 거야? 5개를 적으라고 해놓고 왜 2개를 암기하느냐? 왜냐면 밑에 안전시설물이 얘하고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물의 그 기준을 같이 적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비계를 설치하게 되면, 강간 비계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뭘 설치해 줘야 됩니까? 뭐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비계 주변에다 난간을 설치할 수도 있고 조명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비계에다가 이런 기준들이 일반적인 기준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2개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나머지 답정되는 지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제 첫 번째 이제 강간비계입니다. 강간비계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강간비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외워야 될 거는 일단은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그죠? 벽이음입니다. 얘 좀 특이한 거는 벽이음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벽이음입니다. 벽이음. 벽이음은 수직과 수평의 간격이 있어요. 수직, 수평 몇 미터입니까? 수직, 수평 각각 5m 이내입니다. 5m 이내일 때, 5m 이내에 벽이음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벽이음을 설치해 줘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거에 대한 벽에 또 강간벽에 있어요. 기둥 간격은 그죠? 1.5에서 1.8 정도 되더라. 근데 이제 우리는 외울 때 그냥 1.8만 외웁니다. 1.8만. 뭐 외우기 귀찮으니까 1.8입니다. 왜 1.8인가요? 소영이. 왜 1.8일까? 많고 많은 비계 중에 왜 1.8입니까? 머리 다 알까봐. 기둥의 간격은 이거죠. 이거 이쪽으로 간격. 뭐 옆으로 넣어서 다 해지는. 뭐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이거 뭐겠습니까? 1.8m 간격은요. 안전난간의 폭 때문에 그래요. 안전난간의 기둥의 간격이라는 게 얼마입니까? 1.8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8. 그렇기 때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데가 또 어디 있냐면 공사정에 흙막이 벽을 쌓으면 흙막이 벽의 토류판 위쪽에도 만약에 통로가 있다면 거기 쌓아야 되죠. 그럼 그 안전난간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엄지말뚝 쪽에 기둥을 포스트로 잡아서 나갑니다. 그러면 엄지말뚝에 토류판의 엄지말뚝의 간격은 얼마겠어요? 1.8이에요. 1.8. 그 다음에 브라켓을 설치할 때 브라켓이죠. 브라켓은 어떨 때 설치합니까? 브라켓이라는 거는 밑에 사람의 통행이 있거나 밑에 지주를 세울 수 없을 때는 브라켓을 세우죠. 그럼 브라켓을 세울 때 브라켓의 간격은 얼마겠습니까? 브라켓을 세우고 거기 비계를 설치고 그 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몇 미터 간격이 있어요. 브라켓의 간격이 1.8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으면 가설제에서는 그냥 모르겠으면 1.8이에요. 모르겠으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1.8이더라. 기본적으로 1.8이라는 숫자를 항상 때리고 다닙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라는 거. 기둥 간격. 그 다음에 31m 이상일 때는 31m 이상일 때 31m 이상시 하부는 2번으로 합니다. 하부는 2번으로 하게 되죠. 하부는 2번으로 하게 되더라 라는 걸. 그 다음에 이 비계하고 벽 사이는 300mm입니다. 300mm 이하로 해주더라 라는 겁니다. 300mm 이하로 해주더라 라는 걸. 요 정도. 지금 적어 드리는 건 이거 말고도 많겠죠. 근데 이걸 적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지금 숫자들이 뒤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숫자들에 대해서만 적어 놓은 겁니다. 뒤에도 그걸. 자, 그 다음에 강간 틀비계더라 라는 겁니다. 강간 틀비계더라. 틀비계. 강간 틀비계더라. 강간 틀비계 같은 경우에는 45m 이상은 하면 안 돼요. 45m 이상.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혹시나 알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31m 이상, 건물이 31m 이상 되면 뭐 설치해야 됩니까?
CCTV? 시스템 비계 아니 그건 6m 이상이겠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자꾸 31m 이상 되면 뭐 설치해야 될까요? 건물에 31m 정도 되면 몇 층입니까? 선생님? 예? 이 31m 이상 하는 뭐 한 게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31m. 우리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에서 31m라고 한 거는 2번 나오는데 31m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할 때 31m가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상 엘리베이터 할 때 31m가 나옵니다. 이 2번 나와요. 딱 2번 나와요. 31m라는 숫자가. 31m. 처음 들어봅니까? 괜찮습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또 물어볼 거예요. 똑같이. 더 물어볼 거라서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m 초과 금지하더라라는 건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주틀 간격은 주틀 간격입니다. 주틀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주틀 간격은 주틀이죠. 강간틀비계는 요거죠. 요거 요렇게 조립해가지고 쌓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주틀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몇 미터 간격? 이 주틀 간격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모르니까 1.8. 모르겠으면 1.8. 1.8m. 1.8m. 주틀 간격에는 선생님, 주틀에는 여기에 이렇게 달려가 있죠. 이렇게 달려가 있죠. 선생님들 올라갈 때 요거 잡고 요거 밟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뭐의 기준에 준하겠습니까? 요거. 고정사다리죠. 90도 서 있는 고정사다리 기준이죠. 고정사다리. 그러니까 요거 주틀에 있는 요것도 등 간격으로 원래 배치가 돼줘야 되고요. 요 위에 타고 올라가면 여기에 만약에 이게 작업판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도 뭐 해야 됩니까? 안전난간하고 다 설치해줘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적을 수 있어요. 적으려고 하면 다 적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좀 이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벽이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벽이음. 벽이음이라는 게 존재하더라라는 거. 얘 벽이음은 좀 다르죠. 수직은 6m고요. 수직은 6m. 그 다음에 수평은 8m죠. 수직 수평 8m더라. 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떨어져요. 조금 떨어져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비계가 있더라. 지금의 대장이죠. 시스템 비계입니다. 시스템 비계. 그죠? 시스템 비계더라. 얘가 대장입니다. 지금의 대장은 이 시스템 비계죠. 시스템 비계. 얘가 대장이죠. 얘가. 시스템 비계. 이게 이제 대장이죠. 왜? 전부 다 시스템 비계 하라고 하니까, 시스템 동발이나 이런 것들 쓰라고 하니까, 그죠? 요거 이야기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스템 동반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제 이게 시스템 동반인 기본적으로 비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층 구조물에 이게 시스템 동반이 다 쓰게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세의 기준을 쫓아가요. 가세의 기준이 얘가 쫓아가요. 가세라는 애가 얘를 쫓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가세는 기본적으로 40에서 60도 간격으로, 40에서 60도 간격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가세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비계는 또 이 설치 기준에 나오는 게 안전난간이 희한하게 나와요. 안전난간에 대한 기준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안전난간. 안전난간의 기준이 나오더라. 안전난간의 기준이 나오더라. 안전난간. 자, 여기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는데, 시스템의 의미가 뭐예요? 시스템의 의미가. 비계에서 시스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보통 시스템 하면 일체화 이렇게 생각하죠. 일체화의 개념이 아닙니다. 일체화라고 하는 거는 완성된 형태로 들어오는 게 일체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시스템 비계는 세트화입니다. 세트화. 한 세트로 오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한 세트로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비계 자체는 시스템 비계를 적용할 때는요, 집안의 상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집안 상태 고려가. 집안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집안 상태가 우리 소위 말하는 경고하고 양호해야 돼요. 양호해줘야 되더라. 집안 상태에 대한 기준이 같이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안전난간은 밑에 있으니까 거기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비계입니다. 이동식 비계 보시게 되면 이동식 비계를 보면 반드시 아웃리거하고
그 다음에 캐스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아웃트리거하고 이게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작동 상태를 확인해 줘야 되고, 아웃트리거하고 캐스터의 작동 상태 요거 반드시 하게 되고, 이거의 높이는 높이 기준은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입니다. 4배 이하로 해야 됩니다. 4배 이하로 하더라. 너무 높아서는 안 되더라. 밑변 최소폭입니다.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해줘야 되더라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라는 걸. 자, 이 4배 폭 이하로 하는 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간 틀비계도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해줘야 되는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달비계입니다. 달비계. 저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달비계. 말 그대로 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죠? 달비계더라. 라는 거요. 달비계. 자, 달비계는 달대 틀의 설치 간격이, 달비계가 달대 틀의 설치 간격이 1.8m 이하입니다. 1.8m 이하더라. 달대폭의 설치 간격이 1.5m 이하고요. 발판보의 거리가, 발판하고 보의 거리, 발판과 보의 거리가, 발판과 보의 거리 자체가 얼마입니까? 0.5m 이하더라. 0.5m 이하더라. 뭐 이렇게 달비계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이런 데 기준에 이런 거 같이 적으셔도 되고요. 아까 이런 것들 같이 이런 데 다 적어도 되고요. 같이 적어 나가도 상관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비계입니다. 이거는 이름만 적혀가 있는데 시험은 절대 안 나와요. 이거는. 근데 이 종류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적은 것 뿐이고, 말비계라는 거는 그죠? 높이 2m 이하입니다. 이거 자체는 그냥 기준이라는 게 높이 2m 이하에 경고해야 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높이 2m 이하의 작업에 이용하더라라는 겁니다. 높이 2m 이하의 작업 이해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설비계더라라는 겁니다. 가설비계더라. 자, 가설비계에서는 주력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사용을 지향하기 때문에, 강간비계에 따른 사용에 지향하기 때문에 이 강간비계 설치 시에 문제점 같은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고요. 문제점. 강간비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강간비계의 문제점이 뭐야? 강간비계 적용 시의 문제점은 뭡니까? 이게? 강간비계의 문제점이 뭘까요? 적용했을 때. 강간비계 왜 문제인데 시스템 비계 쓰라고 할까요? 강간비계 자체를 지향하고 왜 시스템 비계를 쓰라고 할까요? 시험에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간비계 자체는요,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게 결석부에 대한 결석부의 안전성이 떨어지더라. 안전성. 그러면 결석부의 안전성이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 결석부에 이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석부에 결합이 수동 결합이더라. 사람이 하더라. 수동 결합이 되더라. 이게. 그 다음에 이 자재 자체에 마모와 부식이 빠르더라. 마모와 부식이라는 게 빠르더라.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힘을, 왜 문제점은, 그죠? 성역화가 되기 어렵더라. 성역화라는 단어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걸 성역화라고 합니다. 노동력 절감, 성역화가 어렵더라. 성역화가 어렵더라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에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에. 그 다음에 이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됩니까? 이것들 구조적으로 취약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작용하더라. 그래서 이거의 대책이 뭐가 됩니까? 이쪽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시스템 비계로 가자라는 겁니다. 시스템 비계로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얘도 사실 얘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지만, 이게 기술 지침에는 여기에 크게 잡혀가 있어요. 이게 기술 지침 책에는 얘가 조금 크게 잡혀 있어. 그래서 한 번은 봐 놓으셔야 되고, 한 2개 정도는 해야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식 비계 이런 것들은 안전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건축에서는 좀 힘들다 보고요. 이거 2개는 아니에요. 이것 2개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 통로입니다. 가설 통로는 기본적으로 그 장판지에 적힌 것처럼
3개가 적혀 있는데 원래는 4개죠. 가설 통로는 4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가설 통로. 자, 가설 통로에 대해서 보자라는 거죠. 가설 통로. 자, 가설 통로를 보면, 자, 가설 통로는 이렇게 됩니다. 가설 통로는 기본적으로 0도가 있고요. 30도가 있고, 그 다음에 60도가 있고, 그 다음에 90도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각도가 0도일 때 우린 가설 통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설 도로라고 부릅니다. 0도에서 4% 정도를 가설 도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땅바닥이 이렇게 다니는 도로, 이게 차량이 다니는 도로, 이게 가설 도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0도에서 30도 사이에 우리에 올라가는 걸 우리는 경사로라고 불러요. 가설이라는 단어는 뺐습니다. 가설 경사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가설 경사로가.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구간을, 30에서 60도 구간을 우리 말하는 가설 계단이라고 부르더라. 계단을 설치하게 되더라. 가설 계단을 설치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 구간에 뭘 설치하면 가설 사다리를 설치하더라. 90도 이상은 원칙적으로 설치 불가입니다. 통로는 원칙적으로 설치 불가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15도로 쪼갭니다. 15도씩 쪼개요. 이거 절반을 이렇게 또 쪼개더라. 그럼 여기가 15도가 되고요. 여기가 45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5도가 되더라. 이렇게 나눠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0도에서 15도 이하는 미끄럼마기가 없는 경사로요. 미끄럼마기가 필요 없어요. 바닥에 미끄러지라고 이렇게 이거 미끄럼 방지 발판 같은 거 설치 안 해도 되는 게 0도에서 15도더라. 그 다음에 15도에서 30도는 미끄럼마기가 그럼 있겠죠. 미끄럼마기가 있는 경사로요. 가설 경사로가 되더라. 그 다음에 30도에서 45도는 역시 미끄럼마기가 없어야 돼. 미끄럼마기는 없더라. 마기가 없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미끄럼마기가 있더라. 미끄럼마기가 있더라. 그 다음에 60에서 75도 사이는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사다리가 되더라. 이동식 사다리가 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75도에서 90도 사이에는 우리가 고정식 사다리라고 하더라. 고정식 사다리라고 하더라. 이거 자체가 이 각도로.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가설 계단, 가설 경사로, 그 다음에 가설 계단, 사다리, 경사로대가 있죠. 이 가설 사다리 중에서 이 고정식 사다리 중에서 특히 철골에 설치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철골 기둥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걸 시험에 나왔던 트랩이 되더라. 트랩이라고 부르더라. 트랩.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트랩. 네, 고정식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가설 계단이더라. 가설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가설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부터 보죠. 계단이 먼저 나옵니까? 경사로부터 보죠. 밑에서부터. 경사로부터 보면 경사로는 기본적으로 7m 이내마다 높이 7m 이내마다 참을 둬야 돼요. 가설 계단도 마찬가지로 7m 이내마다 7m 이내마다 참을 두더라라는 겁니다. 7m 이내마다 참을 두더라. 참을 두더라. 자, 쉬어가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얘는 9m 이내마다. 여기 9자 있죠? 9. 그래서 9m 이내마다 참을 두더라. 9m 이내마다 참을 두더라. 그 다음에 무조건 여기서 이 전체에서, 그죠? 높이가 이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사다리든 계단이든 경사로든 도로든 뭐 상관없어. 전부 다 높이 1m 이상 올라가게 되면 1m 이상 상승 시에는 무조건 안전난간을 다 설치하는 겁니다. 안전난간을 다 설치하더라. 높이 1m 이내에서는 안전난간 설치하죠. 그럼 안전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기둥 간격이 얼마? 모르겠으면 1.8. 일단 1.8. 무조건 1.8에 입이 붙어야 돼요. 1.8.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우리 1.8 놀이 한번 해볼까요? 1.8 놀이.
1.8m짜리가 또 어디 있을까요? 1.8m가. 엄지말뚝의 포스트 간격이 1.8이야. 안전 난간의 포스트가 1.8이야. 또 1.8 어디 있습니까? 1.8. 1.8. 뭐 가설비계의 기둥 간격이 1.8이야. 또 1.8이 어디 있을까요? 1.8은. 아는 1.8 한번 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울타리 높이가 얼마예요? 1.8이에요. 가설 울타리의 높이가 1.8이죠. 1.8. 1.8. 왜 1.8일까요? 가설 울타리 높이가 1.8이 왜 1.8일까? 왜 1.8일까요? 키 큰 사람이. 네? 1.8은 이제 키 큰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평균 키가 1.8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평균 키가 1.8이에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평균 사람의 키가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175 정도 이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안전화 신고 하이바 쓰면 1.8이에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 평균이에요. 대한민국 평균 1.8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닌데. 1.8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1.8 말고. 자, 그러면 1.8 좋아. 거기까지 하고 아까 브라켓도 이야기했고 맞죠? 그 다음에 또 설치해야 될 게 안전난간이 있고 안전난간이 있으면 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높이에 올라가면 전부 다 뭐가 중요하냐면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올라다니다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도가 확보돼야 돼요. 조도가 확보돼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조도는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예? 최소 75고 일반적으로 150럭스 이상이 돼줘야 되더라. 일반이 150이지 않습니까? 150럭스 이상을 보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아까 말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평균 키가 1.8이라고 치면 1.8이라고 치면 그죠? 소위 무조건 1.8이야.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1.8이라고 치면 이렇게 걸어가면요. 내가 1.8이라고 하이바 쓴 신발 신고 하이바 써서 1.8이라고 하면 내가 걷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 요동에 의해서 이게 올라갈 때가 있죠. 머리가 1.8보다 더 올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이제 이 2m 이내는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2m 이내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말해서 그거요. 2m 이내 높이 2m 이내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더라.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2m 이내 높이 2m 이내 통로에 높이 2m 이내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볼까요? 경사로를 지나가는데, 경사로에 내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앞에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저 경사로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와!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은 옆으로 서고요. 그 옆으로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때 이 폭이 그럼 경사로의 폭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경사로의 폭은 사람의 어깨에서 어깨까지의 거리가 60으로 봅니다. 어깨에서 어깨까지의 거리를 60으로 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등짝에서부터 배까지의 거리, 가슴까지의 거리를 30cm로 봐요. 이게 절반으로 보더라. 그냥 한 명은 이렇게 서고 한 명은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죠.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최소 폭이 90. 한 개 여기서 선생님들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내 말을 할 때는 90이라 하지만 적을 때는 센치를 잘 안 적으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센치 단위가 없습니다. 공학에 센치 단위가 없어요. 미터와 미리 단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선생님들도 적을 때는 센치 적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못 배운 사람 돼요. 잘못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나 미터 단위로 구사하십시오. 항상 그게 지금 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뭐더라? 0.9m 정도 되더라. 이 폭이 0.9m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계단은 얼마가 될까요?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은 얼마겠습니까? 최소 폭이 계단을 쓸 때는 여기 위에서 누가 사람이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리 한짝 올리고 이렇게 옆으로 쓸 수가 없죠. 이렇게 썼다면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올라갈 때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폭은 얼마가 돼야 돼요? 60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지고 이 올라간 사람이 뭘 들고 있냐면 곰방 메고 가더라는 거야. 곰방 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벌리더라는 거야. 요렇게 딱 지더라는 거야. 요렇게 안 하죠. 요렇게 차렷, 요렇게 안 하죠. 요렇게 벌리더라는 거야. 여기 이제 얼마가 벌어지더라? 이게 15 정도 벌리더라. 그러니까 750에서 900 정도가 돼야 돼요. 이 폭이, 계단의 폭이라는 건 750에서 900 정도를 보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를 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사다리가 600이면 이렇게 잡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건 없죠. 보통 사다리를 탈 때는 어떻게 잡습니까? 여기서 주먹 한 개 더 사이에요. 딱 주먹 한 개 빈 이 사이, 이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주먹이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둘, 셋. 요 간격이에요. 요 간격이 몇 센치 정도 돼요? 선생님, 이 주먹이 얼마입니까? 선생님, 사람들마다 주먹이 작잖아.
저는 이제 주먹이 작아서 이게 10cm밖에 안 됩니다. 무조건 10cm다, 10cm다, 10cm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 그러니까 이게 몇 cm더라? 30이더라. 그래서 사다리 폭은 30이 되는 거예요. 사다리 폭은 30. 요렇게 요래 올라갈 때 사다리의 발판의 폭은 어떻게 돼야 돼요? 폭의 간격은? 등간격. 일단 첫 번째 등간격으로 돼요. 이건 20cm, 이건 10cm, 요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간격으로 배치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이름 뭡니까? 이 한 단의 폭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300에 300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구멍이 정사각형이더라. 300에 300을 기본으로 하더라. 그래서 보통 보면 250에서 300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폭을. 근데 그냥 다 귀찮으니까 그냥 300이 300입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면 외우기가 편해. 나중에 되면 그 비슷한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편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만 해도, 그죠? 5개는 다 넘어요. 이 전체에 대해서 5개는 넘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조도라든지 2m 이내 장애물 없어야 되는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도 다 해당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다 같이 해당되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 2개만 외우시면 나머지 일반적인 거는 누가 해결해 주냐면 대부분이 가설 통로가 다 해결해 줘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구사하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의 형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완전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셔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죠? 저 이름 뭡니까? 그거 한번 물어볼까요? 선생님, 그 사다리의 내민 길이가 얼마나 돼요? 1m. 그게 바뀌었죠? 600에서 1m. 어떤 게? 원래 0.9 이렇게 돼가 있었는데 그게 600이에요. 600으로 바뀌었어요. 네? 원래 600이에요. 1.0이었죠, 원래. 1.0이었어요. 네? 몇 년 전부터 600인데요. 몇 년 전부터 600이라고요. 글쎄요. 그 적힌 거는 몇 년 전에는 1m였어요.